LDT 리더십 1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DT 리더십 10강까지는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11강에서는 리더십의 그 유형, 종류,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 LDT 리더십은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180강입니다. 총. 과정이 코스가 세 가지 코스거든요. 첫 번째 그 러닝 코스, L 코스. 이 배우는 코스예요. 배우는 코스에서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개념 정리, 이게 무엇다,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러한 리더가 있었구나, 이러한 성공자가 있었구나 정도를 가볍게 터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식시키는 과정이고 학습의 과정이고, 다음에 이제 두잉 코스가 있습니다. 이 비헤이버럴 행동 코스에서는 그 60강은 실질적인 60명의 리더, 전 세계 60명의 리더의 그 리더십 그 성공 사례들을 분석해 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티칭 코스, T 코스 60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리더십 성공 사례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티칭 과정, 코칭, 멘토링, 트레인, 컨설팅, 뭐 카운셀링 여러 가지 영역 안에서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다음에 네고시에이션 아니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가르치는 이 60강자식 L 코스, 다음 D 코스, T 코스, 런도 티치,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LDT 리더십이 180강으로 종결이 됩니다. 지금 오늘은 그 L 코스의 11강입니다. 10강까지는 1강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서 또 리더십에 대한 롤 모델을 정하는 거, 그 롤 모델에 나왔던 부분들은 11강부터 해서는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가 됩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남겼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들에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하고 자기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1강에서는 전통적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리더십은 꼭 존재하고 이어왔지만 이걸 이론화하고 학술화하는 거는 1930년대 미국이 30-40년대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미국에 뭐 대공황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학자들이 전통적인 리더들이 어떻게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갔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그러다 보니 하나씩 진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리더십과 현대적 리더십으로 크게 나누는데, 오늘은 전통적 리더십, 다음에 현대적 리더십의 유형 중에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12강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작하기 전에 LDT 리더십은 그럼 뭐야 하는 것은, LDT 리더십은 이 독립 변수가 여러분들 개개인의 빌더입니다. 혼자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 혼자서 간단하게 만들어내서 자기 정체성, 자기 개발, 자기 확산,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것을 내가 욕망 하나로 이루어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셀프 리더십이 체계화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셀프 리더십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그 언제까지 뭐를 하겠다 이런 그 빌더에서 가졌던 것을 비전화하는 거,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살겠다는 걸 미션화하는 거, 다음에 나의 그 포지티브 마인드, 지난 시간에 9강에서 긍정과 열정을 했는데 잠시 있다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만은, 포지티브 마인드, 다음에 열정은 어떻게 또 생겨나는가, 그래서 요 네 가지 수레바퀴, 셀프 리더십의 수레바퀴, 긍정 마인드, 열정, 그리고 비전, 미션, 이런 그 셀프 리더십이 내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단계에서 팔로워가 생겨나게 되면 그때부터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에 나와 있는 모든 인류의 리더십들은 다 개인의 역사예요. 개인이 비전과 미션과 긍정 마인드와 열정, 그리고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본받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를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더십인 거예요. 미치는 영향. 그게 바로 이제 LDT 리더십,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다른 말로 내공이 있고 그리고 외공을 표출하고 그게 프로세스 아성이 생겨나게 되면 팔로워가 생겨나는 거죠. 그걸 이제 자기개발용어로 기본 스킬 파워, 이 기본 스킬 파워를 갖춰 나가는 거, 이게 LDT 리더십 모형도기 때문에
리더십도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배워서 다 배움의 과정을 거치고 실제 실행의 단계를 거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제해 나가는 과정들을 LDT 리더십 이제 모형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11강 전통적 리더십입니다. 전통적 리더십. 그럼 리더십에 대한 개념, 기본 개념. 리더십의 정의는 이거는 학술적 이론적으로 모든 논문에 나와 있고 위키피디아나 여러분 뭐 인터넷 검색 뭐 백과사전에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조직이나 집단의 목표나 아니면 내부 구조의 유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그 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 조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뭐하는 능력? 이끌어내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걸 유도하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리더를 평가할 때 뭐를 많이 봐요? 비전 제시 능력을 많이 보는 거예요. 또 뭐를 많이 봅니까? 동기부여 역량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 그 리더십에 나오는 리더십이라는 앞에 1장에서는 뭐라 했습니다. 단순하게 런 과정에서는 리더십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끄는 힘, 땡기는 힘, 꼬시는 힘, 끌어들이는 마력 이런 것들이 리더십이다 말이에요. 그거를 학술적으로 이제 정의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조직의 목표나 아니면 조직 내부의 시스템 구성 유지를 위해서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거는 모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셀프 리더화 시키다는 거죠. 셀프 리더십으로 무장해서 참여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달성하도록 이끌어내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더십의 정의는 여러분 나름대로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리더십의 정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건 셀프 리더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가장 훌륭한 리더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LDT 리더십에서는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리더의 그 기본 개념 중에 관점은 이 프레임을 얘기하는 게 보는 거. 관점과 기능에 대해서 관점, 기능 요거 두 가지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해요. 자, 리더십의 관점은 정치 사회적 관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적 관점이 있고 조직 행동적 관점이 있습니다. 사회 정치적 관점은 사회적으로 중요 정치가나 경영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나는 학습하는데 나는 팀장인데 정치적 관점으로 가다 보면 오버하는 경우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정하려고 그 역할이 누군가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경영자들은 그 사회적 조직 그 조직체에서 포지셔닝에 따라 그게 그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 외부 환경이 적응과 외부 환경 지금 우리 그 팬데믹 환경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안정이 필요한 거죠.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든가 사람을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더 모은다든가 여러 가지 그 외부 환경에 적응하면서 내부적 안정을 취하는 게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이게 누구? CEO들, 경영자나 아니면 조직의 책임자들 아니면 조직의 기본을 형성하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 다음 관리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조직 내부 관리인 거. 이걸 매니지먼트를 조직 내부의 관리라고 하는데 매니지먼트는 경영하는 거죠. 관리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리 사이클은 뭔가 하면 기업이나 조직의 각 부서의 형태를 관리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럼 부서들이 이제 큰 부서가 있잖아요. 가장 위에 있는 게 기획인사부서. 그러면 우리 국가의 구성을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거기가 뭐 부총리급 하잖아요. 뭐 인사처. 이런 걸 얘기해요. 기획, 인사, 뭐 재정 이런 거는 기획이나 조직, 지휘, 통제, 컨트롤, 생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관점. 이게 관리적 관점인 거예요. 각각의 영역에 맞는 것들이 그 특성들을 살려서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거고 행동적 관점, 조직 행동적 관점은 구성원 전체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따라서 뭐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 리더가 아닌 팔로워들은 지위가 없는 구성원들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조직은 리더와 팔로워가 하나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그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영향력을 비치는 거죠. 붐을 조성하는 거, 프로모션을 하는 거, 올리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서 구성원 전체의 기능을 생각하는 것을 조직 행동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관점에 대해서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나가 경영자인가 아니면 종이 뭐 정당의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후보도 정치 사회적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관리적 관점은 국가 기능으로 보게 되면 각 그 행정 그리고 조직 그 부서 장관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조직 행동적 관점은 이게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상호하고 지자체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갈 수 있다는 걸로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기능은 리더의 기능이 있고 집단의 기능이 있고 그 상황의 기능이 있습니다. 관점을 제대로 하고 기능을 한다면 그때 뭔가 일머리가 생긴다는 거죠. 아, 내가 뭘 해야 되고 오버하지 마. 너는 그 단계가 아니야 하는 거라든가 누가 너보고 그 일을 했어. 이런 것들이 뭔가면 관점이 달랐거나 기능이 내가 할 기능 하지 말아야 할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조직에서. 그래서 이 전통적 리더십이든 리더십의 그 이론적 학술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급적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려움은 반복하면서라도 그 귀에 익숙하도록 그 용어나 학술적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을 리더 기능 그러니까 리더가 해야 될 기능과 그 집단 팀이나 조직에서 해야 할 기능 그리고 이 환경 상황 기능 이것들을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리더 기능은 제일 중요한 게 난 리더의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념 철학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념 철학은 포지티브 마인드에서 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과 이 철학이란 말이 이제 필로소피아라든가 지와 사랑을 합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 그 긍정 포지티브 마인드에 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의 기능 중에 긍정적 마인드, 포지티브 마인드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신념과 철학 이게 중요하고 다음에 행동. 리더의 행동이 어떻게 하는가? 신념이 무엇인가를 한번 리더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보고 그리고 행동,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가? 다음 지식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거예요. 지식의 가치, 경제적 가치를 봤더니 유튜브 3프로 TV에 봤더니 그 경제적 관점이라든가 경제대학 지식의 양 총량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홍진경의 그 공부천재 TV 봤더니 교육적 관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지식의 어느 정도 지식의 수준이 돼 있고 그걸 잘 풀어내는데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고 다음에 기술은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의 전문성, 스킬, 무엇을 갖고 있는가. 어느 분야에 그래서 나중에 장관 임명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 분야의 문외한이다. 낙하산 인사다. 다 여기서 나오는 게 리더의 그 기능, 개인적 이거 특성과 자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가치, 신념, 가치, 철학 이게 비전과 미션이 있으면 확실한 거 아니에요? 미션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리더의 사명감이 어떠한가를 봐주는 거고 다음 집단 기능은 그 조직이 뭔가면 룰, 규범, 가치, 규범과 가치 그리고 조직의 응집력. 우리 그 단체 우리나라에서 응집력이 좋은 단체들 있잖아요. 이익 단체들이라 보게 되면 제향군인의 응집력 좋죠. 이사회, 해병대 동기회 응집력이 좋잖아요. 그리고 동문들 중에도 사립대학 연고전 하는 데들 응집력 좋잖아요. 또 기득권을 내세우는 데 응집력 있고 뭐 지방색도 과거에서 이전 것들이 나오는데 집단 기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다음 목표를 위임하는 거 구성원의 기대나 구성원의 욕구, 리즈, 원칙 이런 것들이 집단 기능인 거고 상황 기능은 뭐 조직의 가치관이나 또 조직이 갖고 있는 특허 이런 것들도 상황 기능이거든요. 기술, 과업의 요구, 뭐 과업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상황 기능인데 리더십의 관점과 기능은 참고적으로 틈틈이 이런 관점과 기능에 대해서는 특질 연구할 때, 유형 연구할 때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무엇으로 평가받는가 하는 게 리더십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리더십 역량이거든요. 그 역량은 첫 번째 전략적 관리 역량이 있나 없나, 다음 인지 역량이 있나 없나, 대인관계 역량, 이걸 소통 역량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관리 능력, 비전 제시, 추진력, 결과 지향성, 팀워크, 실행력, 비전 제시, 전략적 관리 능력, 추진력, 뭐 팀워크, 우리는 국민의 단합, 통합을 얘기하는 거, 분열을 얘기하는가, 통합을 얘기하는가, 대인관계, 협상력, 갈등관리, 다음 인지능력. 이게 인지능력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변화관리, 문제해결, 거시적 사고, 그리고 혁신성, 창의성, 자기혁신 이런 것들 항목들 여기 크게는 전략적 관리 능력, 인지능력, 대인관계 능력 하나는 리더십 역량, 다음에 요 세 가지. 그 안에서 또 파란 글자만 보게 되면 8가지가 되죠. 그걸 또 이제 10가지로 나누고 100가지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을 인사검증을 할 때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게 이런 과정들을
성장 과정까지 다 보고 하는 게 미국의 인사검증 체계는 초중고 친구들까지 찾아가지고 학생 폭력이 있었니 없었니 어린 때 학교에서 연필을 훔쳐갔니 안 훔쳐갔니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 전통적 리더십의 이론을 보게 되면 특성 이론, 뭐 행동 이론, 상황 이론, 특성을 가지고 하는 게 특성 이론이에요. 쉽게 얘기해야 되면 그 리더의 특성이 효과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 리더의 특성 이론은 특성과 자질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통적 리더십에서는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성 이루는 전제는요. 리더는 태어날 부터 이 사람은 리더가 될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많이 적용돼요? 이 특성 이론. 결국은 제왕적 리더십에 왕조 시대, 지금은 공화정이잖아요. 민주적 절차. 그게 현대적 리더십에서 변혁적 리더십인 거고 특성 이론 어떤 리더의 특성이 효과적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주 잘해내는데 아들은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주 잔인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자질이나 그 자기 개발의 역량들 그러니까 빌더 셀프 리더십의 역량들을 보게 되는 거다 하면 행동이론 리더의 어떤 이건 행위 이론이라고도 하는 어떤 행위 어떤 행동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거고 상황 이론은 리더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처음에 특성 이론 리더십을 초기에 과거에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의 인물을 찾다 보니 다 왕들 아니에요. 아니면 뭐 전쟁사를 본다든가 과거의 전제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뭐 이런 신화에서 다 봐오듯이 그 특성 왕이 될 사람 안 될 사람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데 그게 특성 이론 이론적으로 연구한 게 그 미국의 이제 공항이 대공황이 오면서 1930년대 40년대 그래서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을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리더십들이 나오잖아요. 장군의 리더십, 군인들. 그래서 리더십 논문을 여러분 검색해 보면 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리더십 논문을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복지사, 사회적 리더십이라든가 뭐 서번트 리더십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뭐 행동이론에서 이제 근거하게 나오는 게. 그래서 행동이론은 2차 세계전이 끝나고 1950년대, 60년대 이제 행동이론들이 이제 줄기차게 나오기 시작했고 다음에 70년대, 80년대 딱 되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국제 상황. 그때 보면은 뭐가 이제 그 과거에 요 과정 속에서 보면 왕들이 많이 나와 석유왕, 증권왕 이런 왕들이 나오고 성공자, 부자, 갑부, 천만장자, 백만장자가 나오는 건데 리더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변모시키고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나온 게 그래서 전통적 리더십은 1980년도까지 이제 연구하고 지금도 연구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는 역사적 뭐 역사 리더십이나 아니면 역사 속 인물을 가지고 개인의 특질 연구할 때는 전통적 리더십의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부터 나온 거를 다 현대적 리더십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특성 이론은 리더의 특성과 자질이다. 특성은 뭐냐? 특성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질은 뭔가 하게 되면 태어나서 그거를 얼마만큼 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게. 이 특성을 볼 때 중국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한국에서도 많을 때 특성하게 되면 뭐만 보게 돼요. 신원섭판 이것만 딱 보면 되는 게. 신, 몸신자니에요.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는가. 옛날에 기골이 장대하고 이풍이 있다. 신이 통했네. 언변이 화려하고 그리고 글을 잘 쓴다. 언서, 글과 말과 글. 말이 보니까 예의 바르고 막말을 많이 하네. 예의가 바르네 하는 거. 일단 파는 판단력인 거예요. 사리 분별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특성입니다. 여기에서 뭐 우수한 자질을 가진다면 이게 뭐 효과적인 리더가 되는 거고 특성은 잘 태어났는데 자질이 개판이게 되면 우리 역사에도 많잖아요. 무슨 선조라든가 연산군이라든가 세조 이런 경우들이 그 자질적이어서 좀 잔인한 면들이 있었잖아요. 우수한 자질은 요 뒤에 써지는 뭐 버나드라든가 뭐 스토그들이라든가 레이번 이런 사람들은 다 학자예요. 뭐 행동 이론을 주창한 사람, 이걸 연구한 사람, 그 행동 이론이든 특성 이론이든 행동 이론이 다 특성 이론에서 진화된 것을 얘기하니까 뭐 활력, 인내성, 결단성, 설득력, 책임성, 지적 능력, 뭐 버나드가 얘기한 거죠. 다음에 이제 육체적 특성, 사회적 배경, 지능, 퍼스널리티, 과학과 관련된 특성, 스톡들이 얘기한 거. 다음 뭐 건강, 성실성, 지능, 경력, 분석력, 자제력, 근명성, 판단력, 레이번이 얘기한 이게 다 논문에 이런 것들을 뭔가 하면 특성이나 자질을 꺼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보면은 특성, 자질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보면은 자질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뭐 건강 같은 거는 뭐 특성이죠. 나중에 이 특성과 자질이 같이 이제 결합되면서 효과적인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특성과 자질을 중시해서
그게 효과적인 리더십을 딱 두 명을 꼽는다면 LDT 리더십은 조선시대 조선전기와 후기를 꼽는데 전기에는 킹 세종, 세종대왕, 다음 후기에는 정조대왕 이렇게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조대왕이 나올 때 변혁적 리더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탄생했습니다. 외국에서는 18세기 이때 이제 많이 이제 탄생했는데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하는 민본 중심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세종대왕처럼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소통을 잘한 왕이 없다는 거죠. 지금 창의, 혁신, 소통 지금의 모든 행정기관들이 내세우는 게 바로 이거죠. 이 중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과학 리더이기도 하죠. 장영실 같은 걸 통해서 해시계를 만들고 물실계를 만들고 영화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더 큰 거는 민본. 백성의 소통과 백성의 배울 수 있는 런두 티치 LDT 기준에서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걸 그대로 실현한 아주 대표적인 리더십. 세종대왕과 난 정조대왕.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나란말 우리말이 중국과 다르다. 그래서 문자화로 신어서판 문자화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이유로 이런 전초로 어린 백성 민본 이르고자 니르고자 내가 항의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광을 붙이거나 투서를 하려고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하나미하노라. 내 일을 어여삐너게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글자 자모음을 만드노니 사람마다 수비 쉽게 너겨서 사용케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카톡도 하고 음성 녹음도 하고 녹취도 하고 메신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의 단계까지 이른 게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에 대한 것은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두인 과정에서 세종의 그 행동과학 그리고 행동이론 차원에서 변혁적 리더, 전통적 리더에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갖고 있던 그 전통적 리더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변혁적 리더십에도 적용이 가능한 두일왕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정조의 그 업적을 보려면 어딜 가면 볼 수 있는 건 수원 화성에 가게 되면 그 정조의 업적들이 얼마나 과학적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군사력으로는 이제 6대 강국이잖아요. 세계 6위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 그 기술 개발이나 인재의 등용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죠. 이때 그 서얼들 서자들도 기용을 하고 또 정조가 이제 기용해서 키웠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산 정약용 선생. 제가 LDT 리더십의 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친 죽을 때까지 유배 중에서도 가르친 그게 바로 다산 정약용 그리고 가장 많은 책을 집필했는데 이 정조대왕은 문무를 겸비한 강건한 군주죠. 또 문무를 겸비한 그 군주가 있었죠. 지금의 그 변혁적 리더십도 갖고 있으면서 카리스마를 막강하게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세종대왕이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죠. 이방원이가 유일하게 과거에 이제 급제해서 문무를 겸비했던 왕이 태종 이방원인데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왕권 광화를 하면서 주변을 다 쳤잖아요. 아들에게 성군이 되게끔. 그리고 독서량이 가장 많은 군주가 세종대왕과 다음에 정조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책을 놓칠 안 하고 그 세종대왕도 마찬가지 그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 수 있게끔 자료 소스 설계도를 많이 제공해 줬죠. 그리고 정조는 혁신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전통적 리더십의 효과적인 리더십으로 보는 것은 개혁을 하고 탕평을 하고 혁신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 정조가 상당히 호방했고 유머가 있었습니다. 그건 고통을 바탕으로 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건 야건 골고루 등용을 했습니다. 자기 적인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나중에 뭐 독살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 약재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뭐 야사정사를 다 읽다 보게 되면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지금에 보게 되면 효의 근본이 바로 정조라는 그 사도세자에 대한 거 아버지에 대한 거하고 그 효 교육을 가게 되면 수원 화성에 가게 되면 볼 수 있고 이 포용의 정치를 했다는 거 다 죽일 줄 알았는데 그 자기 적진에 있던 소론노론 뭐 할 것 없이 남인서인 할 것 없이 다 나와라 모여라 했는데 다 제삿날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가게 하는 거. 그때 유명한 한강다리를 건너서 배다리를 만들게 했던 게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배다리를 만들죠. 그 배다리가 보면 저 양평에 가게 되면 양수리에 가게 되면
그대로 그거 재현돼서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가보고. 그리고 이 정조가 이제 필적도 좋았고 정조가 이제 문무를 경비하는데 이 50발을 쏘잖아요. 활을 50발 쓰게 되면 그 수원화성 가면 연무대라고 있습니다. 활을 50발 쓰면 49발이 10점이에요. 그래서 올림픽 양궁에 나갔어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죠. 그거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특성을 건강 신원섭판 상당히 탁월했다. 이렇게 또 신원섭판 탁월한 게 거의 비슷한 정책을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두 사람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보충의 행동이론, 상황이론의 특성이론에서 행동이론, 리더의 행동을 중시하는 건데 요 행동이론 때문에 각각 뭐 MBTI가 나오거나든가 뭐 애니어그램이라든가 디스크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온 게 행동이론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동이론에서는 첫 번째 과업 중심인가 아니면은 조직원 중심인가 이거죠. 자기 중심인가 아니면 전체 중심인가. 그래서 이제 과업 중심인 사람들이 디스크에서는 더미넌스하다 주도적인 사람들로 이래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더글라스 맥아더. 그 맥아더 장군이 그 당시 한국전에 투입하기 전에 뭐였는가 하면 일본군 그 총사령관이었어요. 일본군.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도 있었고 그 유엔군 총사령군을 이제 한국으로 자격으로 해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했잖아요. 이때 주도적이고 과감했던 게 뭔고 하게 되면요. 인천의 조수 간만의 차이가 2시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에 물이 없었다가 내려면 배를 대고 내렸을 때 바로 상륙을 할 수 있도록 2시간 동안에 그게 성공 확률이 그 당시 5,000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감행했다는 거. 그리고 서울 수복을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주도적이다 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연안을 봉쇄해야 되고 만주 폭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잘렸어요. 그래서 이 과업 중심인 사람들은 주도적인 면들이 좀 있어야 되고 구조적 시스템을 이제 중시한다는 거고 다음에 이제 조직원 중심인 사람 안정적이고 사교적인 건데 거기에 저는 대표적인 거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윈스턴 처칠은요 영국의 뭐 센터스트 육군사관학교인가요? 거기를 바로 못 들어가 삼수해서 들어갔어요. 학생 때는 문제아였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고 헛짓을 많이 한다. 상당히 그 동기부여 능력과 비전 제시 능력을 아주 탁월했죠. 그래서 세계대전에서도 뭘 했습니까? 미국에다가 무기를 주게 되면 우리가 다 잡겠다 하는 거 해가지고 거기 힘으로 나오고 대중연설에서도 아주 강했어도 항진할진이 공화국이여 항진할진이 합중국이여 강하고 위대하라 막 이런 거 있잖아. 미래를 향한 모든 희망 그래 하늘이 그대의 운명 스스로 숨차도록 계속 전진하자 진군하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하고 글을 상당히 잘 썼죠. 그래서 1953년에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림에도 능통하고 그 상당히 그 요런 리더 이제 그 형태 그 특성의 형태는 우리 JP가 그런 형태를 이제 갖고 있었죠. 그 전체 안정적이고 사교적이고 분석적 그래서 주도적 사교적 안정적 분석적을 그를 디스크 인플루언스하다고 사교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약간 스테디하다 안정적인가 하고 좀 수학적 계산적인 캘큘러스하다 해서 분석적 이것이 바로 뭐면 디스크거든요. 그 디스크는 상당히 오래 고대 때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거기에 유형들이 그 리더십의 행동 이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 상황 이론에서 리더가 처한 그 상황을 이제 중시하는데 뭐 경로 목표 이론, 리더십 대체물 이론 뭐 아니면 뭐 상황 적합 이론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한 상황에서는 상황 이론에서는 지도자,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를 보는 게 낙하산 타고 온 사람하고 거기서 하나하나 오른 사람하고 조직 장악력 다릅니다. 그리고 하위자의 특성, 뭐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고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같은 종류로 구성되는 이런 특성들 그리고 전문직인가 이 분야가 어떤가 하는 거 관리자의 특성, 과업 구조, 조직의 요소 그리고 직위나 권력 이런 것들이 상황이론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는 거기서 할 게 아니고 부서 간에 다 싸우는 게 조직 내에서 기업에서 부서 간에 서로 미루고 하는 거 행정기관도 미루잖아요. 여기서 사고 나는데 넘어가니까 우리 관할 아니다 해서 나는 게 이거 다 상황 이론에 그 어떤 것들을 보여주느냐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럼 LDT 리더십은가 12강 넘어가기 전에 그 LDT 리더십의 기본 개념은 Learn to Teach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스킬을 쌓고 반복 도전 행동하고 다음에 파워로 가르치라는 게. 그래서 배우고 일단 배워라. 그리고 행동하며 ing입니다. 배우고는 현재 완료. 행동하며 ing. 진행형입니다. 가르친다. 티칭도 마찬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거. 그래서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거를 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교학상장이라고 얘기했죠. 공자가 김구 선생이 이제 즐겨 쓰던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서로 성장한다. LDT 리더십의 기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1강 여기까지입니다.